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신학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장기적인 교류협력의 토대가 될 만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 끝에 37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다른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주축이 돼 일어났던 북한도 지역의 항일운동사를 조명하는 사진전과 문익환 목사의 평화운동의 흔적을 찾아가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조명하는 사진전을 문화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신학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장기적인 교류협력의 토대가 될 만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한반도 상황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나 만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2차례나 열리는 등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이 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북한을 돕자고 말하고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 당장 좌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현재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신학포럼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신학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교회협 정의평화위원장 최영목 목사는 한국교회가 남북의 평화와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타자를 정죄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고질적인 병폐가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북 평화체제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차별의 논리를 양산하고 정당화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게 최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질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희연 목사는 풀뿌리 평화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2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함께 진행했다 멈춘 북녘 생명평화의 숲 가꾸기 등을 예로 들며 아르로부터의 평화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지원 사업보다 장기적인 교류 협력의 토대가 될 만한 남북 협력 사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주도적인 활동이 담보할 수 없는 또 기업 활동 유발하는 공동체적 삶의 파괴 이런 것들에서 맞서는 대안적 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제자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산정권 적개심 등을 회개하는 내용의 88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이라며 반공 이데올로기 극복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 끝에 37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다른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 버려져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된 카라 보스, 한국 이름 강미숙 씨. 현재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보스 씨는 3년여 전부터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보스 씨는 입양 가정에서 잘 성장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언제나 나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다며 특히 딸을 낳은 후 자신을 버려야 했던 친어머니의 상처와 고통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me, it was important to find, especially my mother, to be honest, because of my daughter, because I could see the trauma involved with that breaking of the relationship, and I couldn't imagine how I would feel. 이후 보스 씨는 한국을 방문해 전단지를 뿌리는 등 자신을 기억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 족보 플랫폼 마이헤리티지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한 유학생을 만나며 친아버지 A씨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양인의 경우 친부모들이 동의할 때에만 친부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스 씨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A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A씨를 만나기 위해 2차례 A씨의 집을 찾았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뤄진 유전자 검사에선 99.9%의 확률로 보스 씨와 A씨가 부녀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친자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보스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And so I hope that this can change for the future for every adoptee. But to be honest, there's more and more of us that continue to come back to search for answers. And so I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take a modern approach and show the world that they can take responsibility for sending over 200,000 adoptees away since the war. 해외 입양인을 위한 시민단체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며 향후 입양인들이 가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더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입양인들이 근원적으로 찾아가는 자신의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열지 않을 때 그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어요. 친생가족을 알아가야 하는 그런 권리가 너무 소중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를 두고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한편 판결 이후 보스 씨와 친부 A씨는 다음 주 중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스 씨는 친아버지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하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친부모 찾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한기총 회원 탈퇴를 결의해 한기총에는 군소교단만 남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은 오는 19일 문체부 법인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한기총에서 한교총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기총은 1989년 한경직 목사 주도로 설립돼 30년 넘게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해 왔습니다. 한기총이 그동안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기총이 30년 만에 몰락해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단장 협의회에서 발전한 한국교회 총연합은 2017년 12월에 1회 총회를 열어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기독교 연합기관은 지난해까지 한기총이 유일했습니다. 한교총은 서울시 등록법인에서 올해 문광부 등록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문광부 등록법인이냐 서울시 등록법인이냐의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 기독교계를 대표하느냐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기총이 해체 위기까지 온 과정은 2011년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선임과 연임은 한기총 위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 과격한 정치적 주장과 행동에 선두에 섰습니다. 한기총 이름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는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지만
천만 기독교인 중 소수의 박수에 그쳤음이 4.15 총선에서 입증됐습니다. 목회자 개인이 아닌 연합기관 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장은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감내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역사는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특정 정파를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한기총과 달리 한교총은 교단의 구성상 특정 정파를 위해 노골적으로 주장을 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총의 위상 변화는 기독교 연합기관이 어떤 것을 논해야 하고 어떤 것을 자제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주축이 돼 일어났던 북간도 지역의 항일 운동사를 조명하는 사진전이 서울 이북 오도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북간도 출신 문익환 목사의 평화운동 흔적을 찾아가는 사진전도 서울 통일의 집에서 마련됐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두 사진전을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20년 일본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기록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항일 무장 전쟁의 상징인 이 두 전투의 승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대한독립 그날을 위한 봉오동 전투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북 5도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사진전은 북간도 명동촌을 개척한 교암 김약연 선생의 후손인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가 기증한 사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암 김약연 선생님은 학교를 세우고 바로 그 옆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때는 각 그 교회가 사방으로 사령부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록사진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과 우리의 그 독립운동, 우리의 자부심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선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였던 북간도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 항일 독립운동사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의 일부에선 북간도 지역의 생활 공동체이자 기독교 신앙 공동체였던 명동촌을 조명하고 2부에선 북간도 용정의 교육 상황을 소개합니다. 또 3부에선 북간도 한인 결사체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4부와 5부에선 봉오동 전투와 간도 참변을 들여다봅니다. 전시는 이를 통해 북간도 한인 결사체가 교회 조직을 바탕으로 구성됐음을 보여주며 항일 독립운동에 기독교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드러냅니다. 명동촌의 사람들이 민족교육, 또 그다음에 무장교육, 그다음에 군량 공급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적으로 일체감이 이루었고 동포회를 더욱더 든든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께서 이 전시회를 보시면은 더 감회가 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간도 명동촌 출신인 늦봄 문익환 목사의 평화운동 행적을 돌아보는 사진전도 서울 강북구 통일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특별 사진전은 땅의 평화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며 평화를 염원했던 문익환 목사의 평화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엔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그 정전협정을 통역하는 통역관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단과 그 전쟁의 현장을 그대로 다 지켜본 사람이고요.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제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하셨고 지금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선 문익환 목사가 옥중에서 세상의 발바닥을 묵상하며 지었던 시 땅의 평화를 비롯해 평화에 대한 문 목사의 여러 기록들을 선보입니다. 문익환 목사와 아내 박윤결 장로가 전쟁 중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피난의 여정을 기록한 육아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선 문 목사가 판문점과 피난지에서 찍은 컬러 사진들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전시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 관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이 사단법인 발족을 위해 대구 기독교 봉사단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직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이 사단법인 발족을 위한 대구 기독교 봉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기독교 봉사단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가 목회자 성막 세미나를 열고 실제 성막과 의복을 재현해 이스라엘의 제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표죠.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성막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그리는 거죠. 조관호 목사는 또 이번 체험으로 성도들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I Can Only Imagine의 대전 지역 시사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CBS 시네마의 영화 I Can Only Imagine의 대전 서산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코로나 시대에 힘겨운 이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독교인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I Can Only Imagine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기독교인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되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적으로 침체된 어려운 때 이 영화가 회복과 또 소망과 새로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또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